최근 언론을 통해 소개된 판례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매거진 법률보감 세상의 이런 법이 법무법인 로윈의 이윤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판결은 어떤 걸까요? 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도록 정했던 대법원 예규가 24년 만에 개정됐다는 뉴스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글쎄요. 실형을 선고를 했다면 법정 구속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된 건가요? 예, 아마 이건 법조인들도 조금 혼동이 좀 올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혼동이 좀 오는데, 그래요? 추세상이나 뭐 이론상으로는 불구속 원칙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형 선고를 해도 이제 영장실질심사와 같이 필요성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정 구속을 하도록 하는 이 대법원이 이제 뭐 1심이나 2심 같은 경우에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구속 요건을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이 영장실질심사라는 거 하고요. 예. 구속 요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예. 요 요건이 바뀐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 전에는 우리가 어떤 범죄로 이제 피해를 입어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 수사관이 요게 좀 체포를 해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일단 영장실질심사를 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든 간에. 네, 아마 그 시대 때 저도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있는 변호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저녁 10시에 막 의뢰인한테 전화를 받고 아침이 되면 바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15년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한 범죄가 아니면 영장실질심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영장실질심사가 뭐냐 하면은 이제 경찰관이 요 피의자를 이제 고소를 당한 사람을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게 구속을 시켜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겠다. 요렇게 경찰이 판단을 해서 검찰에 의견을 보내고 그러니까 검사가 이 서류를 보고 법원에 이 사람 구속시켜야겠으니 영장을 발부해달라. 요렇게 청구를 하는 게 이제 영장실질심사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요 피의자의 죄질이나 신원 상태 등을 판단해서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구속을 할지 말지 부분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데 구속시켜 놓지 않으면 도망가서 수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재판 받기 전에 미리 구속하는 제도가 영장실질심사인데, 이 영장실질심사가 사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군요. 예, 뭐냐면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요건, 요게 구속의 필요성인데, 요게 뭐냐 하면은 이제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해서 3년 이상의 실형이 날 가능성이 있는 범죄냐, 그리고 이 범죄자가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 혹은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인가, 요런 거를 보고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요건 중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딱 유전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예전에는. 그랬군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안정적인 회사를 경영하시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재벌이 도망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변호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뭐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망갈 확률이 높으니까 범죄의 죄질과는 상관없이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2007년도부터 불구속 수사 원칙이 되면서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일단 불구속이 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벌 회장님들이 웬만하면 구속 안 되는데, 이게 재벌 회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나 강도나 강도치상 뭐 이런 흉악 범죄자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돈이 있든 없든 도망을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을 제외하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나 강도치상이나 뭐 흉악 범죄자들은 이제 제외가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그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났는데 예, 예. 그 필요성 요건에 의해서 구속을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3심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1심에서든 2심에서든 실형 선고가 나도 음. 대법원 상소를 하기 전까지 형이 확정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1심에서 3년이라는 실형 선고가 났다고 해도 예. 2심 항소를 피고인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것은 1심 재판의 선고이지 그렇죠. 확정적으로 3년이라는 것이 아니니까 예. 피고인 입장에서는 2심 재판하기 전에 변호사를 새로 선임할 수도 있고 피해자와 바깥에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런 합의를 보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기회도 만약에 구속이 되는 것보다 불구속 상태인 경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1심에서 실형이 나서 구속이 되면 네. 합의가 잘 안 돼요. 아, 그렇겠네요. 예. 피고인이 예. 돈을 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구속이 되면 돈이 마련이 안 되겠죠. 변호사 선임도 하기 힘들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법원이 새롭게 요건 규정을 개정한 게 모든 피고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뭐 고문 변호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예. 그러니까 구속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뭐 재판을 뭐 받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혹 대부분의 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정 규정이 지금은 어느 정도 신변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네. 그러니까 대법원 상소하기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기회를 주자. 예. 그래서 공평의 견제에서 구속 자체의 엄격성을 유지하겠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럼 어쨌든 이제 이 앞으로 이 그동안에 예. 20 몇 년 만에 개정이 된 거라고요? 24년 만에? 24년 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대법원의 예. 예고가 24년에 개정이 됐다는 거 우리 또 예. 청취자분들께서 여기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네.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구속을 안 시킨다? 라는 또 재판부 불신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판결이 확정이 되면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판결이 확정이 되면 구속이 되는군요. 그쵸. 만약에 항소를 안 하게 되거나 혹은 뭐 대법원 상소를 안 하게 되면 그냥 교도소에서 형을 확정을 받게 되면 교도소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하는 정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규정을 개정을 한 게 모든 피고인에게 좀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소개해 주실 판결은 어떤 건가요? 아파트 분여회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아파트 입주자 전체에 기록되는 돈이 아니라 분여회원들의 돈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분여회에서 거둬들인 수입이 그럼 분여회원들께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주택법이 이제 보통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잡수입으로 정하고, 요 잡수입은 사무소장에 의해 관리돼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 사건이 검찰이 분여회가 보통 아파트에서 보면은 뭐 재활용품 처리를 판매한다든지 아파트 게시판 광고 수주를 한다든지 바자회 같은 거 바자회 많이 하죠. 예, 그런 수입을 이제 이게 아파트 잡수입이냐 뭐 분여회 수입이냐 요렇게 어느 것이냐 요게 쟁점이 됐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이게 대법원 판단이 맞는지 아직까지 의구심은 들어요. 저 자신도 입주민들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얻은 이득금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파트 잡수입이 아니라 분여회원들 것이 돼버리면 이게 분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걸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하고는 별개로 분여회원들의 재산으로 이게 보았다는 게 이게 분란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여러 이제 아파트 이 단체에서들 좀 이렇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분란들을 일으키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은 아파트 분여회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별개의 집단이고 분여회가 공동주택 관리 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분여회의 것이다라고 판결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분여회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요 아파트 관리 사업 활동
요거에 대해서 누구의 권리인지 싸움이 생길 거예요. 이제 서로 그렇군요. 자기들 사업이라고 우기는 상황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걸 합의를 하기 전에는 부녀의 수입은 부녀의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요 사업 활동이 누구의 것인지를 서로가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부녀회는 별개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끝맺음을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하기 전에 정확하게 이 사업 수익이 누구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분쟁이 생길 우려가 많다는 걸. 예, 그렇죠. 대표적인 게 재활용품 아마 처리 판매 요런 게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할 것인지 부녀회가 할 것인지 요런 거 자체가 이제 권리 싸움이 생기겠죠. 머리 아프네요. 더 복잡해진 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